요런 차는 사실 제가 사고 싶은 차인데 보험 이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유튜브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고요. 좋은 중고차를 구입하고 싶으시면 닥신TV 구독하시면 성심성의껏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 시작할 건데요. 오늘 주제는 중고차 딜러 위주로 차량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딱 1분만 얘기하고 이제 들어갈게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고차 딜러분은 이게 일종의 정보의 비대칭 시장이잖아요. 좀 전문가란 말이에요. 이 전문가가 중고차를 매입하면 이 사람들은 한 번 매물을 좀 걸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내가 정말 좋은 차를 잘 골라내겠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오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비전문가는 중고차 업계에 들어가서 전문가를 상대로 이길 수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습득해도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의 전략은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그 눈을 좀 우리가 빌려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좋은 딜러를 적당히 좀 믿을 만한 딜러를 좀 찾아내면 그 딜러를 좀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딜러는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딜러도 하나의 좀 검증을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이 딜러분께는 정당한 딜러 마진을 남기게 해드리고, 우린 전문가가 아니니까 가격으로만 막 그냥 막 5만원 10만원 깎으려고 그러지 말고 딜러분 정당한 마진 남기게 하고, 대신에 이 딜러분이랑 잘 상해서,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엔카에서 딜러를 위주로 매물을 보는 방법입니다. 제가 가끔 차를 고를 때 보면 이 딜러분 좀 특이하다, 이 딜러분 매물 재밌네요, 이 딜러분 갖고 있는 매물들 중에서 구입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딜러분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이 왔는데, 장문의 메일이 왔고요. 다 읽어드리기는 조금 개인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어서, 강서구 가양동 쪽에 있는 딜러분이고 하나오토라는 상사 소속 딜러분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차를 소개할 때 우연히 매물이 하나가 소개가 됐고, 그게 이제 이 딜러분의 매물이었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이제 막 그냥 연락이 폭주했대요. 사실 제가 되게 안 좋아하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자동차를 소개시켜 드릴 때 어떤 차량을 고르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지, 이 차를 사세요라고 소개시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고차적인 마인드의 문제인데, 사실 아무리 우리가 리스크 팩터를 골라도 리스크를 없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를 샀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는 좀 다른 문제인데, 제 영상을 진짜 완벽하게 이해하신 분은, 중고차적인 마인드를 갖춘 분은 제 방식대로 리스크를 고려해서 차량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생긴 문제들에 대해서 뼈대만 먹지 않았다면 다 고치는 게 그리 어렵지 않고 불가능하지 않고, 그 정도 감가 맞은 차를 그 정도 저렴하게 샀으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 것도, 잠깐만, 이 좋아요 안 눌렀는데? 좋아요 눌러주셔야죠. 갑자기 생각이 까먹었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리스크 문제들이 생기는 건 이제 감수하고 하는 일들이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이런 방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다라고 소개시켜 주는데, 그 매물을 사러 간다는 거는 저는 사실 좀 제 영상을 완전히 이해한 분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능 쪽집게 강사가 야 이런 문제 중요해라고 하면, 이런 문제를 출제자가 왜 냈고, 그 개념이 뭐고, 이런 문제가 말하는 그 핵심 요점이 뭐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면 되는지를 이해하라는 거지, 그 답을 외워가서 그게 똑같은 문제가 내년에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계속 딴 얘기가 길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면 그 매물을 사러 가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막 모자이크 처리하고 막 이렇게 가리는데, 어쨌든 딜러분이 이렇게 길게 메일을 주셨고, 결론은 나 홍보해 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냥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 좀 활성화해 달라, 그래서 자기 매물이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어렴풋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들어가서 매물을 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매물을 PC 모드에서 보면,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판매자 정보를 보는 부분이 있고, 판매 중이라는 거를 누르면 이 딜러분이 판매 중인 매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딜러분은 이제 김지민 딜러분이고, 강서구에 있는 하나오토스 소속이고요. 26년도 1월부터 딜러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냥 신규 딜러입니다. 저는 이제 딜러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을 주로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신규 딜러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처음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라나는 신규 딜러분에게도 좋은 기회를 드려야겠죠.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매물을 몇 개만 좀 재미삼아서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제 뭐 그냥 뭐 이런 메일이 온다고 막 소개시켜드리고 그러진 않아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검수를 하고 소개시켜드리는 건데, 매물을 보면 매물 꽤 많은데 일단 1인 신조 완무, 1인 신조 완무, 1인 신조 완무. 여기는 1인 신조라는 말은 없고 내 차 피해 영원 완무. 그러니까 이 차는 1인 소유는 아니란 얘기고요. 무사고 1인 소유라는 내용이 없으면 이 차는 완무는 아니고 무사고 차량이고 1인 소유는 아니고 1인 소유 완무, 노페인트 1인 소유 완무, 1인 소유 완무, 노페인트 1인 소유 완무, 여성 1인 신조 완무. 그 다음에 완무, 이 차는 1인 소유는 아니고 1인 소유 완무, 1인 소유 완무는 아니고 이 차는 무사고, 1인 소유 완무, 1인 소유 완무는 아니고 이 차는 무사고, 그 다음에 소유자 변경 1회 완무, 보험 이력 영원 완무, 1인 소유는 아니고, 소유자 변경 1회 완무, 완무 보험 이력 영원, 1인 소유는 아니고, 그 다음에 1인 소유 완무는 아니고 무사고, 그 다음에 내 차 피해 영원 완무, 1인 소유는 아니지만 완무 차량이고요. 보험 처리 내역도 아예 없고, 완무는 아니지만 무사고, 1인 소유는 아니고 1인 소유 완무, 노페인트 1인 소유 완무. 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처음으로 제 영상을 입문하신 분은 뭔 소리지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영상을 늘 봐오셨던 분은 이게 뭐 보통 딜러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은 어떤 하는 행동의 패턴이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이 딜러분이 어떤 분인지는 제가 일면식도 없지만 신규 딜러인데 저도 좀 이렇게 홍보를 해드려서 한번 좀 이렇게 많이 좀 밀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저한테 이제 장문에 메일을 주셨는데, 제 영상을 보면서 이제 막 유튜브 중고차 딜러를 꿈을 좀 키우셨다고 해요. 원래 이제 공기업에서 일하셨대요. 대학도 졸업하고 꽤 괜찮은 대학도 나오셨다고 본인이 소개를 하시면서 하는데, 그래서 뭐 이 하나오토라는 상사도 굉장히 좀 이제 딜러 상사 대표분들도 다 되게 정상적인 분들이셔서 신규 딜러도 되게 좀 이렇게 좀 그냥 차만 잘 파는 사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젠틀한 사람을 뽑으려고 해서 자기가 이제 딜러로 들어왔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대략적으로 몇 개의 매물을 재미삼아서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매물 좀 간략히 보겠습니다. 좀 소개시켜드릴 매물이 너무 많은데요. 이 차는 계약 중이네. 안 되겠다. 뭐 차 안 팔린다는데 잘 팔리는 거 아니에요? 네, 다음 매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1인 소유 완무 차량이 있고 2017년식 7만 킬로고요. 17년식이니까 이제 거의 10년이 된 차인데 키로수가 7만 킬로면 1년에 7천 킬로니까 거의 안 뛴 차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보험 이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험 이력인데 이걸 열어보세요. 보험 이력을 보시면 용도 변경 없고 소유자 변경 이력은 정말 1회, 보험 처리 내역은 56만 1천이 아니고 561만 4천 원. 보험 금액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전 많다고 생각은 안 해요. 용도 변경 이력이 있는지 보셔야 되고 없고, 소유자 변경 이력은 17년도 11월에 출고됐고 26년도 3월 달에 소유자 변경이 되어서 이제 상사 명의로 넘어온 걸로 보이고, 이 차의 직전 소유자는 정말 1인 소유입니다. 정말 첫 소유자고, 저는 이제 이 1인 소유자의 프리미엄을 굉장히 높게 보는데요. 제가 지금 잠깐 왜 멈칫했는지도 이따 까먹지 말고 설명드릴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이제 첫 소유자는 신차를 뽑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신차 매장에 가서 거의 뭐 한 7, 8천만 원 주고 산 차잖아요. 세금까지 치면은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주고, 1억은 좀 오버는 7, 8천만 원 주고 차를 사서 얼마나 애지중지 타겠어요. 새 차를 뽑으면 우리가 뭐 1,000만 원짜리 새 차도 신차를 뽑으면 얼마나 애지중지 타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3년, 5년은 센터를 다녔겠죠. 센터에서 쿠폰 갖고 오일 갈고 센터에서 보증 끝나기 전에 관리를 다 했고, 이런 차는 사실상 거의 센터를 위주로 다녔고, 그 이후에도 이 차가 5년이 됐든 6년이 됐든 7년이 됐든 거의 9년 탔지만 차주 입장에서는 완전 새 차 같은 깨끗한 차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막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차들을 되게 1인 소유차를 좀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식에 비해서 감가가 좀 안 됐죠.
그러니까 10년이 다 됐는데 키로수는 7만 킬로인데 2,700만 원이니까 지금 신차 가격의 한 35%를 잡긴 하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차값이 좀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10년이나 된 차가 무슨 2,700이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말 하시는 분 안 좋아하는데요. 중고차는 비싼 게 좋은 차예요, 사실은. 제가 왜 잠깐 멈칫했냐 하면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잘 모르면 이제 비싼 차가 또 괜찮은 차긴 해요. 왜냐면 딜러가 비싸게 판매하는 거는 시장의 가격이 비싸다는 거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딜러도 살 때 비싼 거고. 이 차는 사실 주행거리가 적어서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연식도 있지만 주행거리가 워낙 적고 1인 소유고 완무차고, 진짜 이 차는 그냥 리스크 팩터가 없고 완전 새 차 같은 차니까 사실은 2,75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를 갖고 비싸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딜러면 그냥 가세요. 그냥 가시라고, 막말로 얘기해서. 그냥 더 얘기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사실 당근으로 물건 판매하는데, 저는 당근으로 물건 판매할 때 저는 좀 싸게 파는 편이거든요. 싸게 판매하는 편인데, 제가 이제 판매 글을 제가 써는 판매 글을 보면 이게 노출되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좀 속된 말로 좀 싸가지 없게 쓸 때가 있어요. 뭐 그냥 잡다무늬 사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확실한 물건을 그냥 저렴하게 올리거든요. 저는 이제 막 잡담하고 뭐하고 계속 질문이 오고 가고, 뭐 만나는데 어레인지 하는데 오래 걸리고, 이런 거 자체가 저한테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냥 뭐 5만 원짜리 물건이면 그냥 3만 원 쿨거래 대신에 이제 뭐 모델명만 적어놓고 네가 알아보세요. 뭐 그거 무선돼요? 뭐 연동이 되나요? 뭐 무슨 기능이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본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살 생각 없는 사람들이고 막 몇천 원 깎으려고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딜러라면, 그러니까 이 매물을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이 매물을 받고 내가 딜러인데 이 매물이 진짜 괜찮다는 확신이 있으면 아는 사람에게 확실한 가격으로 그냥 팔지, 뭐 어줍지 않게 와갖고 20만 원 30만 원 깎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팔고 싶을 것 같진 않으니까. 리스크 팩터가 없잖아요. 보험 처리 내역을 안 받네요. 우리가 깜빡하고. 그래서 내 차 피해 내역은 25년도 7월 달에 183만 원, 20년도 1월 달에 183만 원, 19년도 9월 달에 190만 원. 그러니까 다 그냥 200만 원 언저리의 처리 내역이 한 3번 정도 있는데, 수입차는 사실 그냥 범퍼만 살짝 찌그러져도 200만 원 수리비 나올 수 있어서 뭐 전혀 큰 사고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타차 가해를 보시면 타차 보험 처리 내역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상 타차랑 사고 난 게 아닐 것 같고, 그냥 본인이 주차하다 어디 긁은 거를 그냥 자차 보험 처리를 하는, 되게 좀 저랑은 안 맞는데 되게 옵세시브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차에 뭐 좀 긁고 이런 거 그렇게 요즘엔 신경 잘 안 쓰는데,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외판 문제 없고 뼈대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왜 잠깐 멈칫했나 하면, 여기를 보시면 어떤 키가 3개가 있고, 이 키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커버까지 씌워서 이렇게 쓰는 걸 보면 이 차주가 차를 어떻게 관리했을까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엔카 자체에서도 사설 진단을 한 번 더 하는데 프레임 문제 없고 외판도 문제가 없습니다. 교환 내역이 없어요. 그럼 차가 무슨 엔진이 폭발하지 않는 이상 외판 교환이 없는데 큰 사고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는 제가 가서 보진 않았지만 사고차는 아닌 거죠. 어디 박은 적은 없습니다. 차량의 타이어는 콘티넨탈 타이어를 끼고 있습니다. 차량의 키를 보나 신차로 출고를 했고 그냥 콘티넨탈 이런 타이어를 끼는 걸 보면 245, 45, 18인데 사실 이제 타이어조차도 그냥 센터 가서 교환한 건가 싶기도 한 그런 차주입니다. 뭐 사설에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신차를 샀어도 타이어를 교환할 때 막 콘티넨탈 이런 수입 타이어를 교환할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그냥 뭐 키너지 EX 한국 타이어나 뭐 금호 타이어 T31 뭐 이런 거 낄 텐데, 그런 타이어가 저는 더 좋아하고 가격은 뭐 훨씬 싸고 뭐 그런데 뭐 이렇게 비싼 타이어를 굳이 더 이상 볼 필요는 없고요. 딜러가 뭐라고 적었는지 한번 볼게요. 완전 무사고 1인 소유 차량이고 합리적인 금액과 정직한 마음가짐, 시간에 상관없이 전화 주시면 직접 매입한 그러니까 매입 딜러라는 얘기고 100% 실매물입니다. 침수 전손 차량 허위 매물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전손차나 이런 문제 될 만한 차들은 특정 지역과 특정 딜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만 다루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딜러분은 전손차나 그런 매물들은 이제 사지도 않는 딜러죠.
520D X 드라이브 M 스포츠 플러스 주행거리 7만 킬로 1인 신조 차량이고 동탄에 거주하는 30대 남성분이 신차 출고하여 타신 차량이다. 그러니까 동탄이니까 이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다니다가 이제 뭐 최근에 뭐 보너스 받고 뭐 포르쉐 뽑으면서 넘긴 차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무도색 무판금 무교환 차량이고 보험 이력은 범퍼 및 라이트 단순 수리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추정된다는 게 되게 적절한 표현인 게 뭐 사실 알 수 없거든요. 지금 외판 자체에 뭐 별 문제가 없는데 도대체 보험 처리 내용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 수리 정도인 것 같다. 맞는 얘기입니다. 타이어 스레드가 70% 남았다는 얘기는 타이어 교환을 그래도 한 번은 했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7만 킬로길래 혹시 그냥 출고 타이어 계속 끼고 있는 건가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차키 2개, 디스플레이어 키까지 총 3개를 보유하고 있다. 엔진 상태 좋다. 뭐 이런 건 뭐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연식과 키로수로 판단할 일이고요. 누유도 없다. 차량 띄워서 구매 가능하다. 사실 이 누유 문제는 딜러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딜러분도 차량을 처음에 봤을 때 뭐 누유 자국이 있는지 보고 상품화 작업하면서 뭐 하체 청소 다 하고서는 이 커버도 뜯어야 되니까 뭐 그걸 다 일일이 보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누유 흔적을 이렇게 후레쉬를 보지. 그리고 누유가 이렇게 청소를 다 해놓고 뭐 하루아침에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한 달 세워놔야 생길까 말까 한 차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유에 대해서 딜러분한테 물어보면 딜러도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띄어서 확인도 구매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정도로 나 적극 협조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당근에 물건 판매할 때 며칠 전에 키보드도 판매하고 뭐 그래픽 카드도 판매하고 다 했는데 제가 사실 이 상태 저도 100%는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키보드도 내가 판매를 했는데 내가 뭐 몇 달 동안 안 쓰다 판매하는 거 하니까 뭐 키가 하나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뭐 약간 음료수 살짝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나는 문제 없이 쓰던 물건이지만 VGA 펜 교환해서 판매했는데 분명히 문제 없을 텐데 혹시 또 모르니까 뭐 이런저런 거리가 있는데 이제 같이 확인 가능하다. 그래서 1인 시장 중고차 시장에서도 1인 신조 도색조차 없는 완무 차량은 흔하지 않다. 뭐 맞는 얘기죠. 예.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30일 이내 2,000km 요즘에는 이제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또 예전이랑 다르죠. 사실 저는 이 보증보험 시스템을 뭐 이용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요즘에는 이걸 갖고 뭐 또 되게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한 대 갖고 얘기 길었는데 다음 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볼게요. 1인 신조 완무 G30 520D 엑스드라이브 럭셔리 2,320만원. 이 차량은 보시면 19년식 12만 8천 킬로. 이 키로수가 좀 있고요. 이제 디젤이고 하니까 이제 요즘엔 디젤 인기가 없으니까 중고차 시장에서 조금 이제 감가가 있겠죠.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근데 이건 키로수가 또 좀 있으니까요. 이제 10만 킬로 넘으면 이제 다들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감가를 맞은 가격에 2,300이면 요즘에 아반떼보다도 훨씬 저렴한데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한 7년 정도 된 차량이고요. 이런 차는 사실 제가 사고 싶은 차인데 보험 이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이력을 보면 소유자 변경 1회, 용도 변경 이력 없고 보험 처리 내역은 타차가에 1회 118만 8천 원입니다. 사실 더 볼 필요도 없는데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소유자 변경 이력은 정말 1인 소유 차량입니다. 19년도 8월에 출고 있고 26년도 5월 달에 상사 쪽으로 명의가 변경됐고요. 보험 처리 내역은 내 차 피해는 없고 타차를 물어준 적이 22년도 8월 달에 118만 8천 원. 별 사고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외판 뼈대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엔카 진단을 한번 다시 보시면 뼈대랑 외판 문제 없습니다. 이 차는 차가 뭐 중간에 폭탄이 있어서 폭발되지 않은 이상 외부 판넬 교환 자체가 없으니까 뼈대는 먹을 일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외판 교환은 상관없다고 보지만 외판 교환을 보는 이유는 뼈대가 정말 문제가 없냐를 확인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외판 교환이 없다는 얘기는 뼈대도 먹을 일이 없죠. 이 차는 뼈대를 먹은 차가 아니고 사고차 아닙니다. 가서 보지 않았지만 사고차일 수 없어요. 제가 항상 보는 게 있는데 저는 또 타이어를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 차 타이어를 보시면 이 차는 벤투스 S2AS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는 사실 이 차가 더 끌리는데 그러니까 럭셔리 라인을 뽑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M 스포츠 라인 이런 거는 그래도 똑같은 520D나 5 시리즈를 살 때 이제 M 스포츠 뭐 이런 거는 조금 더 젊고 조금 더 스포티한 성향인 차주들이 뽑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좀 확률적으로. 럭셔리나 이런 건 조금 더 그냥 젠틀하게 타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조금 더 차주의 연령대가 보통은 조금 더 있고, 조금 더 그냥 조용조용히 타고 순정해서 안 건드리고 뭐 이상한 뭐 사제 오일 넣지 않고 그냥 원칙대로 관리하는 차주일 가능성이 높은데, 보면은 타이어 성향 또한 그렇습니다. 벤투스 S2 에이스 전형적인 아주 그냥 제가 좋아하는 로우 리스크 타이어입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가격도 비싸고 굉장히 컴포트한 성향이고, 가격 민감도가 높지 않은, 그러니까 차주가 좀 돈이 있는, 신차 샀으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겠지만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라인이고, 전 사실 이제 디젤 좋아하고 20 디젤 좋아하니까 엑스 드라이브는 좀 안 좋아하지만, 만약에 제가 산다면 지금 차를 사야 된다면 저는 이 차를 고민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연식이 뭐 한 7년 됐고 키로수 10여만 킬로 2,300만 원이면 저 같으면 고민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볼게요. 520D 엑스 드라이브 럭셔리 플러스 차량이고 11만 킬로 1인 소유, 강서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분입니다. 완전 무사거처럼 무도색 무판금 무교환, 내부 깨끗하고 스마트 기기 디스플레이 키 모두 있다. 누유 한 방울도 없다. 띄어서 구매 가능하다. 1인 소유 도색조차 없는 완무 차량은 흔하지 않습니다. 뭐 부페인트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갖고 딴지에 거시는 분은 없겠죠. 그러니까 대충 이 딜러분이 갖고 있는 매물은 사실 더 이상 안 봐도 느낌은 오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제가 뭘 보려고 하냐면, 이 차는 이제 1인 소유의 무사고라고 적어놨어요. 1인 소유의 무사고. 그러니까 1인 소유의 완무가 아니고 무사고라고 적었다는 거는 이 차는 또 뭐가 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거 좀 안 좋은 차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딜러분이 하는 지금까지의 패턴을 볼 때는 문제되는 차를 사는 딜러가 아닙니다. 볼게요. 일단 차량 소개. 이 차는 16년식, 한 10년 됐고 키로수는 59,000km. 그러니까 1인 소유인데 10년 됐고 6만 킬로도 안 뛰었으면 사실 완전 새 차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명예 변경 없고요. 보험 처리 내역은 214만 5천 원. 먼저 보험 처리 내역은 19년도 3월 달에 214만 원. 19년도에 보험 처리를 하고 거의 7년을 계속 탔다는 얘기는 얼마나 차가 멀쩡한지 감도 오지 않는 정도의 느낌입니다. 타차 처리 내역은 없고요. 근데 제가 이 차에 그를 왜 열었냐면, 완무가 아니고 무사고니까 이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를 볼게요.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왼쪽 문짝에 이제 판금이 있는 거죠. 교환은 아니고 판금. 우리가 이제 판금 작업이 들어가면 완무라고 하진 않죠. 이제 무사고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 판금이 어떻게 무사고냐? 판금은 무사고 맞아요. 문짝 교환 들어가도 무사고, 본네트 교환해도 무사고, 트렁크 교환 있어도 무사고입니다. 뼈대를 먹지 않으면 무사고예요. 이 차는 사실은 이제 완무는 아니지만 중고차적 마인드로 볼 때 이 차는 그냥 완무죠. 이 차는 그냥 완무차입니다. 그냥 말장난인데 그냥 완전히 무사고 차, 그냥 완전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차. 그러니까 이 딜러는 이런 차들만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볼게요. 완무 완전 무사고 1인 소유 차량 위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소개. 420D M 스포츠 쿠페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수원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수원에 거주하는 이제 30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다니는 분인데, 최근에 이제 연봉과 보너스로 포르쉐로 갈아타기 위해서 판매된 차량 같고, 무사고 차량이니까 차주가 이제 차가 너무 멀쩡해서 판매하기 아까워갖고 그냥 억울해서 갖고 있었는데 돈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사고 차량입니다. 보험 이력은 운전석 도어 단순 도색입니다. 그러니까 판금도 아니고 단순 도색이라는 거고요. 타이어 50% 남았고 누유 한 방울도 없고 띄어서 확인 가능하다. 중고차 시장에서 1인 신조 무사고 차량은 흔하지 않다. 흔하지 않죠. 그래도 이 정도의 매물은 1,900만 원입니다. 연식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있는데 이제 키로수 때문에 감가를 덜 먹은 거고요. 이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냐. 그런 분들은 이런 차량의 가치를 몰라주는 분이니까, 제가 딜러라면 그냥 깎아달라는 뭐 그런 문자 메시지 띡 오면 저는 그냥 씹을 것 같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영상을 소개하면 저는 항상 걱정되는 게, 너무 이제 잡다한 제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제 영상을 진짜 이해하신 분들은 이해해 주시겠지만, 정말 살 마음 없이 그냥 그런 분들이 막 꼬일까봐 그게 좀 염려스럽거든요. 하나만 더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 차 특이하다. LF 소나타 1.7 디젤이 있네. 저도 사실 LF 소나타 1.7 디젤을 옛날에 매장 가서 본 적이 있는데,
1인 소유 차량이고 보험 처리 내역은 211만 9천 원. 그러니까 완전 문제 없는 차잖아요. 소유자 변경 완전 1인 소유 차량이고요. 내차 피해도 없고 타차가에만 21년도에 180만 원, 19년도에 22만 원. 그러니까 뭐 아예 사고차가 아닙니다. 성능 점검 보시면 외판뼈대 문제 없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더 이상 관심이 안 가는데, 저는 국산차는 뭐 정비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아마 이게 옛날에 그 건식 클러치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디젤 차를 좋아하고 이런 2.0이 아닌 1.7 디젤 차도 옛날에 되게 호기심이 많이 갔거든요. 이제 연비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국산 브랜드니까 관리에 대한 리스크도 없고, 뭐 소나타 디자인도 좋고. 그래서 예전에 그 대치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매장에 LF 소나타 1.7 디젤을 타러 갔었고, 실제 시승까지 했어요. 그래갖고 오디오가 이제 좀 좋은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 옵션이어서 그 오디오도, 옛날에 오디오 관심이 많을 때라서 오디오도 들어볼 경우인데, 오디오는 그냥 기대 정도는 아니었고, 어쨌든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뭐 이제 DCT 건식 클러치 차량이라서 뭐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제가 이제 DCT 건식 현대차 미션을 보유했던 적은 없어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뭐 확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는 사실 그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이제 중고차적인 마인드에서 뼈대와 프레임을 먹지 않으면 그 나머진 별 관심 없고요. 이런 차의 이제 변속기도 사실 중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이제 건식 클러치 자체는, 건식 클러치 자체가 사실상 소모품 아닌가요? 그러니까 건식 클러치를 교환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산차면 뭐 건식 클러치 교환하는 게 뭐 그렇게 아주 비쌀까요? 뭐 한 예를 들어 비용이 뭐 1, 200만 원 한다고 쳐볼게요. 뭐 교환 비용이 국산차니까 뭐 얼마 하겠어요? 한 100만 원, 150만 원 안쪽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제 뭐 건식 클러치가 별로다, 뭐 DCT가 별로다 이런 얘기 하지만, 그건 사실 DCT에 대한 이해를 못 하고 하는 얘기잖아요. DCT 자체가 이제 사실 이제 수동 변속기 베이스, 클러치 베이스니까 이제 토크 컨버터 방식과는 전혀 다른 주행 질감과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고, 클러치 자체가 좀 소모성인 면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 한참 이제 DCT가 좀 유행을 했던 게 연비 높이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거든요. 제가 볼 때 현기차에서는. 근데 이런 거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 악평이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수입차라면 변속기 클러치에 대한 이제 좀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는데, 뭐 애프터마켓 가야 되고 뭐 그런 데서 도대체 얼마 받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저는 사실 이런 거를 580만 원 주고 사서 뭐 클러치 쪽 교환 비용이 만약에 든다면, 뭐 150만 원 든다 해도 600, 730, 730만 원에 이제 거의 새 차가 되는 건데, 그리고 얘는 현대기아 차니까 밑에 뭐 하체나 각종 이제 부식류나 하체 교환에 대한 어떤 비용적인 리스크가 사실 수입차에 비하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대 비용이 좀 들겠지만, 변속기 클러치 교환하고 뭐 약간은 저는 그냥 탈 건데, 만약에 좀 뭐 진짜 한 10년 더 타고 싶다 하면 뭐 소소한 교환을, 부식류를 교환한다 해도 뭐 그렇게 겁날 건 없잖아요. 국산 브랜드 차는. 그러면 이제 10년 완전 이제 파키스탄 기준으로 완전 비닐도 뜯지 않은 신차가 되는 차인데, 우리나라는 워낙 잘 사는데 누가 뭐 10년 더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봐야 뭐 몇 년 타다 말 건데, 저 같으면 뭐 엑센트 신형 막 그런 거 살 바에는 그냥 580만 원 주고 이런 거 사서 그냥 무시하고 타다가 정 안 되면 클러치 교환하고 그냥 탈 것 같긴 합니다. 연비도 좋고 재밌을 것 같고, 약간 누유 있으면 그냥 흘리고 다닐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도 되게 희귀매물이죠. 이런 차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제네시스 쿠페 같은 거는 가끔 아주 드물게 1인 소유 순정 수동 변속기 차량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아주 드물게. 그러니까 제네시스 쿠페 이런 거는 다 튜닝 차잖아요. 차주 변경이 막 10명, 15명 있고. 근데 1인 소유에 키로수 막 35,000km, 40,000km 세컨카로 그냥 내비둔 건데, 완전 순정, 건드리지 않은 그런 차, 희귀한데 그런 차들 있는데, 약간 이것도 일종의 그런 차죠. 이 차를 제가 며칠 전에 열어봤었는데 타이어가 또 특이해요. 타이어가 이게 오페라 타이어를 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주가 이제 어떤 성향인지는 이제 알만한 분은 아시겠죠. 그냥 정말 이제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 핸들에 끼고 있는 이런 느낌만 봐도 대충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뭐 대치동 쌍용 아파트에 사는 뭐 이제 자산은 많이 증가했는데, 이제 굉장히 뭐 이제 뭐 현금 흐름은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유 있는
집에 어르신이 그냥 오랫동안 계속 보유하다가 이제 그냥 판매하는 뭐 이런 차의 느낌이죠. 약간 차주를 좀 볼까요? 지금 한 소리 그냥 개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1인 신조 강남구 자곡동에 거주하는 대치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곡동이네요. 60대 남성 분배서 신차 출고하면서 신차 출고해서 타다가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누유가 한 방울도 없다는데 누유는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차를 살 때는 누유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이게 뭐 지금 뭐 이미 10년 된 차인데요. 사실 누유가 없는 게 더 이상하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 다른 매물은 추후에 소개시켜드리고 하나만 재밌는 거 소개시켜드릴까요? 이 차는 애플공 520D고요. 11년식이니까 제 차랑 연식이 똑같은데 키로수는 11만 킬로고 이 차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1인 소유예요. 소유자 면경이 그냥 진짜 첫 출고차 출고해서 아직까지 탄 차. 그러니까 이 차는 첫 차주가 출고해서 15년을 탄 차예요. 그러니까 제가 타는 520도 제가 두 번째 차주잖아요. 진짜 1인 소유 애플공 520D 11만 킬로 가격은 680만 원인데 저는 이 차 사라고 추천 못합니다. 왜냐하면 연식이 너무 오래됐으니까요. 추천은 못하고요. 다만 되게 희귀한 매물이긴 한 거죠. 되게 이 정도면 희귀합니다. 이런 연식의 이런 차는 다 가격이 그래봐야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인데 이 차는 비슷한 차들에 비해서 한 200만 원, 300만 원 비쌀지 모르겠는데 2, 300만 원 비쌀 가치는 당연히 있죠. 저도 이런 차는 용기가 안 납니다. 살 자신은 없고서. 좀 볼게요. 전차주거나 강남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이 차주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그러니까 느낌상 약간 대치동 미도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치과 선생님이 운영하시던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느낌이 좀 그렇네요. 타이어도 미쉐린 끼고 있습니다. 미쉐린 무슨 타이어인지 좀 궁금한데 잘 안 보이는데 뒤에는 또 브리ヂ스톤 타이어를 끼고 있는데 그냥 뭐 바꾸다 보면 앞뒤 타이어가 좀 바뀔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문제 같습니다. 중요하진 않고요. 내부에 뭐 이렇게 잡다한 튜닝 없어서 좋습니다. 너무 오래된 차긴 하죠. 이제 추천드리긴 어렵고 되게 희귀 매물이라서 저도 뭔가 이제 제가 주차장이 많고 이런 거 이제 연식이 오래됐으니까 그 세금 얼마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취등록세도 얼마 안 내고 보유세도 이제 얼마 안 내잖아요. 50% 할인 받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돈이 많고 주차장 여유가 많다면 장난으로 한번 사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서 뭐 이제 520D 콜렉션으로 2대 해놓고서는 이제 소소하게 타고 다니는 느낌. 추천하긴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런 매물이 지금 어떤 매물인지 안 봐도 아시겠죠. 안 봐도 알겠죠. 다른 차량은 시간 관계상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 이미 지나서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 딜러분은 이제 김지민 딜러분이고요. 여러분이 이 딜러분을 찾는 방법은 그러니까 엔카로 가서 이렇게 수입차 매물이 지금 많은 수입차로 가서 BMW 가갖고 맨 밑에 가면 여기 차량 번호 판매자 이름 이런 게 김지민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뭔가 나오는데 이제 김지민이라는 이름이 이분만의 이름은 아니니까 이렇게 뭐 가끔 다른 김지민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BMW 들어가시면 이제 이 딜러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강서구 하나오토에 계신 딜러분인데 한번 이 딜러분의 매물을 중심으로 차량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BMW의 3시리즈나 5시리즈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딜러분 매물을 계속 팔로우하고 있다가 뭐 그 안에서 고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계속 주행하시려거든 2차로로 내려오세요.